안녕하세요. 저는 LG CNS에서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황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 앤 애널리틱스 사업부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데이터 애널리틱스 사업부는 이제 LG와 LG 외의 그룹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곳이고요. 저는 그 데이터 앤 애널리틱스 사업부 밑에 커스터머 데이터, 고객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고 각사의 데이터들을 그룹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시너지를 만들고 그래서 그룹 내에서 어떤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딩하게 하거나 하는 역할과 더불어서 그룹의 시너지를 비롯한 새로운 사업의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그룹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하는데, 이전에는 저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로덕트를 만들 때 뇌피셜로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음. 이런 거 팔아봤더니 잘 팔렸어. 라든가, 네네네. 뭐 이런 네네.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할 테니 이런 걸 만들면 잘 네네. 팔릴 거야. 예, 이런 음.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딱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음. 뭐 시장 조사 약간 한 다음에 공장 딱 만들고, 저 그냥 막 몇십억, 몇백억 투자해가지고 제품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진짜 대기업에서도 전부 애자일하게 일하시고 전부 데이터 네.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신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점점 데이터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LG라고 하는 그룹은 제조의 산업이 메인인 회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과 직접 접촉할 일이 없었고 고객 데이터들을 확보할 일이 많지 않았죠. 실질적으로 우리 제품을 소비하는 고객이 누구고 그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지라고 하는 것들은 유통이라던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조사나 이런 스몰 데이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밖에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는 거는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고 또 소비자들도 좀 더 디지털 영역에서의 활동 영역이나 채널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화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제조의 중심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우리가 고객의 데이터를 직접 모으고 분석해서 고객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고객의 니즈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영역에서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로 봤을 때 어느 기업이든 내가 제조이든 서비스이든 간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고요. 쉽게든 어렵게든 뭐 다양한 해야 할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숙제해 나가면서 우리의 고객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는 기업의 크기와 그다음에 영역에 상관없이 앞으로는 정말 중요해질 일일 것 같습니다. 아, 희망이 좀 생깁니다. 저도 철학가나 완전히 문과인데 막 네. 공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혹시 굉장히 다양한 직종도 있고 막 업계도 있잖아요. 뭐 네네.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 경영 지원에서 이런 거 하고 있고 뭐 인사하고 있고 하니까 데이터 같은 거 좀 몰라도 되지 않을까? 또는 우리 음. 업종은 너무나 올드한 음. 영역이어서 여기서는 뭐 굳이 내가 그렇게 데이터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서 일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 데이터에 대한 역량은 필수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조언해주고 싶은 직종이나 업종이나 뭐 그런 게 있는지 뭐 궁금합니다. 저는 모든 분야에서는 사실 숫자를 다루죠. 재무에서도 인사 HR도 숫자를 다룰 거고요. 모든 분야는 숫자라는 것 없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체적으로 어떤 회사든 회사가 크던 작던 간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의사결정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숫자입니다. 저는 이제 고객 관점에서의 데이터, 숫자들을 봐야 되는 거는 어느 쪽이냐면 상품 기획, 개발 쪽이 숫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 인사이트나 트렌드를 센싱할 수 있는 데이터 관점의 센서들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새롭게 그 각광받을 수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의 영역은 바로 제조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건을 생산할 때에서도 고객의 인사이트나 생산에 대한 컨셉을 가져가신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가치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나의 예로 우리가 만드는 어떤 화학용품들, 예를 들면 음료수의 용기,
그다음에 뭐 전자제품의 소재 이런 것들은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아하는 소재의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객들은 어떤 부분들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스몰 데이터, 뭐 조사를 기반으로 한 스몰 데이터와 고객들의 행동에 대한 데이터들, 패턴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다양해질 거고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개인의 맞춤 운동화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제조의 영역, 신제조의 영역에서는 분명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분들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겁니다. 공장 설비가 훨씬 더 플랫폼화 될 거고요. 유연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고객의 니즈나 행태들의 데이터들을 이해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거고 특히나 관심받지 못하고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제조의 영역에서의 고객 관점에서의 데이터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새롭게 뜨거나 굉장히 중요해질 미래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같이 B2C 비즈니스 하는 곳들이 늘 유념하고 신경 쓰는 게 피드백을 굉장히 잘 주시고 그런 분들의 네. 목소리는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피드백이라고 맞아요.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주지 않는 분들은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고서는 이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목소리 맞아요. 큰 유저한테 아무래도 네. 마음이 쓰이는 걸 어쩔 수 없다 보니까 네, 그런 네, 데서 네. 오는 이제 고민이나 갈등 같은 게 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네, 것들도 맞아요. 결국은 데이터로 검증하면서 뭔가 그 올바른 결론으로 향해 갈 수 있겠죠? 데이터가 갖는 역할들 중에 제일 첫 시작, 센싱이잖아요. 센서를 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A 메뉴가 잘 팔렸어. 내일은 B 메뉴를 잘 팔렸어. 뭐 C 메뉴를 잘 팔렸어. 근데 상관없이 메뉴가 자꾸 다르게 잘 팔리네. 근데 내가 세트 메뉴였던 거예요. 근데 세트 메뉴에 A, B, C의 공통의 세트에 사이드 메뉴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사이드 메뉴 때문이었나라는 패턴을 찾으려면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 상관없이 데이터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패턴들을 보면서 무엇이 다르지라고 호기심을 갖고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 보는 데이터를 조금 더 모아보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그래프를 그려보는 부분들로부터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시쳇말로 노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치지 않고 하기도 정말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사고하고 판단을 하고 일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끈덕지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생각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 같은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모두가 데이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고 미래의 혁신을 만들기 위한 혁신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야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데이터는 혁신과는 좀 더 어울리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죠. 실무적으로 접근하면. 그렇죠. 혁신의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가장 혁신적이지 않은 영역이기도 한다는 거의 의미는 정말로 끊임없이 지치지 않게 투자와 노력을 계속해서 나가야 달라지게 느낄 수 있는 이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도 그걸 노력했던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어느 일순간에 가게 되면 큰 차이를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노력들의 차이들로 가지고서 지금 점점 쫓아올 수 없게 큰 플랫폼사가 되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존, 그다음에 뭐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 그렇죠. 네이버 쇼핑이 요즘 엄청 화두예요. 네이버 쇼핑이 갑자기 네이버가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확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2010년도 2000년대 초반에부터 벌써 시작했어요.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 하나가 아이디어 내서 번쩍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 데이터를 축적하고 고민하다가 그 부분에 엣지 있는 하나를 발견해서 그게 도드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진짜 시간과 노력의 끊임없는 투자. 예, 그것만이 네, 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네, 데이터 네. 중심의 사고란 말을 되게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 마케팅 상품을 만들 때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볼펜들은 안 좋아해. 이런 까만색 안 좋아하고 빨간색 좋아해. 이게 아니라 우리 볼펜들 중에 제일 잘 팔린 색깔은 뭐였어? 그게 몇 프로나 잘 팔렸어? 라고 물어보고 그러면 제일 점점 떨어지는 숫자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부터
질문을 할 때부터 먼저 숫자를 넣어서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정량화시키는 버릇들을 가져가서 내가 하는 마케팅, 기획,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의 페인 포인트들도 정량화시키는 연습을 하는 게 저는 데이터 중심의 사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준의 수치나 기준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데이터 중심의 사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읽어내는 게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또는 네. 어떤 데이터를 보고도 이거는 로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방식으로 같은 어떤 표면적 데이터를 봐도 거기서 읽어내는 인사이트가 분명히 깊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네. 그런 류의 것은 훈련으로 가능할까요? 훈련을 한다면 어떤 방식의 훈련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많이 깨지고 경험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약간의 뭐 타고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호기심이라고 하는, 왜라고 할까에 대한 호기심은 모든 업무의 기본이죠. 그쵸? 그 외에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자기의 호기심 더하기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사이트들을 보고 똑같이 고객의 분포를 봤을 때 여기에 차별 포인트를 찾는 방법을 통계적인 기법들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기준 축을 비교하기 위한 축을 주는 것이지 거기 안에서의 고객을 찾아내는 거는 이제 저희 속된 표현으로 개인기라고 하거든요. 제가 어떤 인사이트 리포트나 뭐 이런 인사이트들을 얘기하면 저희 뭐 사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있니?라고 지금 대표님과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웃으면서 그건 제 노하우고 개인기입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쌓는 이유는 적극적인 노력과 호기심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맞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연습들이 쌓여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세상에 관심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트렌드들이 어떤지라고 하는 관심들, 요즘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젊은 친구들이 플렉스하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뜻인지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 세상에 대한 관심, 호기심 더하기, 어떤 것들을 볼 때 데이터 중심적인 사고를 갖춰 나가는 것이 지금부터 습관이 되어진다면, 장담하건대 5년, 3년, 5년이 지나면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나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으로 소비자의 관점에서의 내가 만드는 상품 서비스 관점에서의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확보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요즘은 내가 네, 굉장히 작은 사업장 하나를 해도 너무 많은 데이터를 보려면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 데이터에 밝다든가 또는 그냥 두려움 없이 보면 되는데 사실은 겁이 나는 거죠. 이게 뭐지? 뭐가 이렇게 막 많고 복잡해 보이지? 타고나기를 문과여서 숫자는 너무 밉고 싫어.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워킹우먼이 있다면 어떤 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데이터가 제가 느끼기에는 귀찮은 거죠. 굉장히 그 데이터를 만지고 분석하는 저 같은 사람도 그 데이터 앞단에 정리하고 만들고 모으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태깅하고 하는 일들은 엄청 귀찮고 지저분하고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귀차니즘을 한 번쯤은 꼭 넘기셔야 할 것 같아요. 공부를 하거나 어떤 악기를 배우려 할 때도 연습의 과정,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무엇을 할 거야라고 정해놓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고객들이 남기는 댓글들을 조금 내가 카테고리해서 데이터로 만들어야겠어라고 하는 그 영역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 해보면 별거 없네 다음 것도 해보자라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뭐 모르던 새로운 것을 발견할 거야로 시작하면 안 되고요. 그냥 경험치로 얘기했던 것들이 진짜 맞나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직구는 그렇다면 더더욱 말할 게 없겠네요. 뭐 일을 하는 네, 사람이라면 결국은 다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무리 약간 좀 영한 세대 주니어이신 분들 요즘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데이터 중심으로 판단하려고 해도 네, 부장님하고 임원 분들 사장님이 내가 해봐서 네, 아는데 이거는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그런 힘들어요. 상황에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설득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오늘 질문 다 너무 어려운 질문만 저한테 주시는데 우리가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열심히 하지만 그것들을 설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또 하나 중요하게 고민해야 하는 우리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노력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완전 새로운 것들, AI나 머신러닝, 딥러닝의 알고리즘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패턴들을 가져가면 뭔 얘기야 이건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얘를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들의 언어로 바꿀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렵게 전문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막 분석의 결과들을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언어로 컨버전 시키는 부분의 역량도 또 하나 데이터 중심의 사고하고 그런 부분의 업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갖춰야 하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상품 기획에서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마케팅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멀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데이터 전문가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는 데이터 큐레이터라고 생각합니다. 큐레이터의 자질 중에 첫 번째가 데이터 리터러시이고 두 번째가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볼 수 있는 큐레이터의 역할을 지향하시는 게 바람직한 이상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님이 생각하시기에 데이터는 뭘까요? 제가 요즘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고 싶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의 세계에서는 저한텐 히말라야 산을 가기 위한 여정,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되어 있고 항상 그 어려운 산을 도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베이스 캠프입니다. 저는 데이터는 비즈니스를 성공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 자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베이스 캠프에 데이터를 놓고 내가 마케팅을 할 거야, 상품 기획을 할 거야, 고객 서비스를 관리할 거야 라고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꺼내서 그에 맞는 내 목적을 도달할 때 써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중간에 두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0년대에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60만 정도의 샘플링을 가지고 분석을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돌리려고 했을 때는 거의 하루 종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1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60만 데이터 돌리는데 1분도 안 걸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고요.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어서 우리가 꿈꾸던 정말 지금 현재 그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예측할 수 있는 게 어제의 데이터로 오늘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의 데이터로 바로 즉시적으로 그 고객에게 대안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과거에는 어떤 되게 멋진 모델을 가지고 이상형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쓰는 거야라면 누구나 다 그 상품 썼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의 소비 성향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나만의 가치 소비를 이루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맞춰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고객을 계속 쫓아가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센싱을 하는 수단이 바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데이터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요. 보다 더 많은 고객들을 하나하나 맞춤되어서 이해할 수 있게 하이퍼 퍼스널리제이션을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